가게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장은 파죽지세로 계속 잘 올라갑니다. 오늘은 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원화 강세도 최고치입니다. 1,100원이 뚫려서 1,097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드디어 1,100원이 뚫렸군요. 네. 그 열심히 막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내라 꽂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시장은 결코 만만한 시장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시작부터 대형 호재가 하나 3년 만에 뜬 게 있어가지고 이쪽 업종들이 좀 주가 상승에 많은 기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대형주들이 좋았죠. 그러니까 네. 대형주들 그냥 너무 뻔하게 2016년 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6년 재판 맞고요. 이게 당분간 더 갈 것 같고 분위기가 그리고 이게 한순 쭉 갈 만큼 가고 숨고르기 할 때까지 가야 이제 개별주들로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한국의 대형주들이 쌉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당연히 포트폴리오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아니고 우선 채움 대상들이 한국의 대형주들이라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오늘 컴투스라는 종목이 아침부터 많은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약 4년 만에 첫 중국의 외자판호가 허가가 났습니다. 드디어. 이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에 대해서 2015년에 중국에서 사실 출시가 됐었던 게임이거든요. 근데 사드 사태로 그 이후에 앱스토어가 아닌 파일 다운로드 형식으로만 운영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외자판호가 발급이 됐고요. 2017년 2월 이후에 첫 외자판호를 받은 사례입니다. 판호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네네. 그 외국에서 이제 게임을 개발한 그 IP가 해외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 진출을 할 때 판호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일종의 허가증인 거죠. 네, 중국 회사들이 이제 중국 게임 업체들은 이제 내자판호, 그다음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 뭐 이런 해외 업체들은 외자판호를 발급을 받아야지 중국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드 사태 이후로 판호 허가를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3년 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컴투스에서 이제 나온 게임이 허가가 다시 받게 된 사건이죠. 사건이라 할 만큼 이제 엄청난 앞으로의 파장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제2의 제3의 판호 허가가 나오길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은 다 기린이야. 이거 기다리나 목이 길어져가지고 이 게임 업체뿐만 아니고 엔터 그리고 뭐 그 콘텐츠 뭐 온갖 것들이 지금 다 사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의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중국 문이 열려야 본격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닫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 최대 모바일 게임 시장을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드 사태 이후로 닫혀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었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들어왔어요. 역으로 중국에서 가지고 온 게임들이 한국에서 히트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중국에서는 그간에 한국에서 매년 몇십조 원대로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한국 회사들은 그 중국 진출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 불공정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그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도 당연히 올랐습니다만 주변주들까지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오늘. 네, 그렇죠. 오늘 엔터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JYP, YG 엔터가 10%, 12% 정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업체들도 J 콘텐츠가 8%, 스튜디오 드래곤이 5% 정도. 게임 업체들도 많이 올랐고. 컴투스 6%, 게임빌 11%, 펄어비스 14%.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게임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코스닥의 상위권 업종들이잖아요. 이 업종들이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거래소보다 이렇게 지수가 높은데 결정적인 역할을 오늘 했다. 이 주식들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리포트로 나왔는데요. JYP의 니주가 이제 아주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 데뷔 싱글 판매량이 이미 트와이스의 전성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21년에는 최소 일본의 탑5 수준 팬덤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니주의 투어가 가능한 22년에서 23년에는 19년도 JYP의 일본 매출액인 411억 원, 이것 대비 한 최소 2배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엔터가 본격적으로 수출기를 BTS가 먼저 선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JYP도 가면서 해외 시장이 열린 겁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게 아니라 우리의 기술로 해외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금융만 해외 나갈 수 있으면 되겠네요. 이게 문제야. 답답합니다. 그죠? 금융 선진국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예금 담보 대출만 하고 말이지 담보 물건이 있냐고 그래서 앉아서 누워서 떡 먹는 그런 금융
그러니까 뭐 저도 별로 신용이 안 좋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래요? 나는 내가 신용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별로였어. 왜 별로였죠? 대출을 좀 많이 썼거든 한때. 아, 요즘 다 줄였는데도 안 돼. 대출을 많이 써야 좀 신용도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아, 무슨 소리야? 아직 아니에요. 자동차 무너질 때까지 타는 사람이라 잘 모르시는구나. 네, 대출 많이 쓰면 대출 많이 쓰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예, 그리고 주식 담보 대출 있는 것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신용도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렇죠. 뭐 3금융권으로 2금융권으로 가면 또 떨어지죠. 아니 그렇게 안 가도 주식 담보 대출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본입찰이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과 KDB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유진기업이 참가를 했는데 입찰가가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오늘 기사에 따르면은 현대중공업이 한 8천억 이상을 썼다라고 기사가 나오면서 이번 주 내로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을 선정을 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내로면 내일이겠네요. 네. 그러네요.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네. 그리고 올해 안에 이 매각 작업을 마무리를 못하면은 이 구조조정 주도권이 산업은행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면 이번 주 안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절차를 빠르게 마감을 한 1, 2주는 검토도 하고 합니다. 해야 되는 최소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렇죠. 그래서 뭐 올해 안에 매각 완료하는 게 목표인가 봅니다. 네. 네. 그리고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소금 호수를 샀었는데 예. 여기서 리튬 양이 당초 예상보다 한 6배가 많은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2018년에 한 한국 돈으로 한 3천억 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네. 당시 추산한 리튬 양이 220만 톤이었는데 여기서 6배 큰 1,350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최근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매장된 리튬의 평균 농도 또한 921mg per 리터당 이만큼의 리튬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예. 전 세계 소금 호수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 이걸 통해서 이 뜻밖의 횡재를 계기로 2차전지 소재 산업에서 아주 박차를 가할 거다라고 네. 포스코 회장님이 밝혔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그 원유 발견한 거랑 비슷한 거야 이제는. 그렇죠. 원자재 발견한 거랑.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유가 석유가 원유였지만은 이 리튬이나 이런 원자재, 2차 전지 원자재가 석유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막 그 리튬 광산 사고 그랬잖아. 그렇죠. 앞으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포스코 케미칼이 2030년도까지 글로벌 소재 시장 점유율 20% 달성할 거다, 매출액 23조 원 달성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크게 목표를 잡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정말 네.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데요. 네. 어저께 리포트도 각각 나왔는데 네. 싱가포르에 있는 CGS CIMB라는 외국계 증권사가 삼성전자 타겟 프라이스로 78,000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10만 상향을 했습니다. 야, 한 30% 올렸네. 네, 최근 이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40%, 사업과 40%. 그다음에 디램 네. 가격 리바운드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예. 언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4분기 디램과 낸드 빅그로스를 5%, 2%에서 각각 7%, 6%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스마트폰과 PC의 강한 수요에 기반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음흠.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하이닉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타겟 프라이스로 16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16만 원. 네. 야, 10만 원 깬 거 대단하다 그랬었는데요. 네. 그렇죠. 예, 메모리 업황 반등으로 이제 상승세가 지금까지도 컸지만 이거는 뭐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갈 거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나침반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앞으로는 내년 하반기 전망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근데 뭐 지금 그거를 7만 알 전자 수는 됐어. 없죠. 7만 전자. 네. 8만 전자. 오늘 7만 원으로 마감했나요? 네. 아니, 7만 정도 됐는데요. 네. 8만 전자 될 것 같습니까? 8만 전자가 될 수. 네? 300원 모자른 7만 전자야, 지금. 300원 모자라요? 네. 8만 전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시가총액 한 500조는 갈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500조 가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 내년도에 영업이익 한 50조 안 뽑을까요? 에빗 10배? 뭐 퍼는 아니지만 에빗 10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쵸? 가능하다면은 아니 왜 유동성 많고 지금 외국인들 살 게 삼성전자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쵸. 하이닉스 이게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제가 예측했다 혼났는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근데 정황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그 신흥국 주식을 살 때 어떤 주식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살까?
나는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살 것 같아.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삼성전자 롱, TSMC 숏. 아 그러게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네. 그렇지? 왜냐하면 이미 점유율이 50%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잘 될 게 얼만큼 있느냐.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 시장 증가하는 만큼만 TSMC가 잘 되겠지. 네. 근데 삼성전자는 엔드 메모리 산업 분야, 그 DDR5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쪽 영역이 조금 더 살아 있으니까, 그다음 공급 쇼티지 뭐 등등등 있으니까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네.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제일 편하고 지금 한국의 대형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플레이하기가 편합니다. 너무 뻔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네. 곽소회라고 좀 불러줘. 나. 곽소회. 각소회. 곽소회. 아각이 아니야. 아웃퍼폼 각이 아니고 소외각이야. 소외각. 오늘은 또 소외각이. 소각이야. 소각.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멘트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가격 인상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나왔는데요. NH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뉴딜 정책으로 건설업체들의 시멘트 사용량이 이제 증가하는 가운데 9월 달 기준으로 국내 건설 수주가 190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아직 3기 신도시나 뉴딜 정책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하고요. 네. 9월 달에는 이제 한라시멘트, 11월에는 한일 현대시멘트가 가격 인상을 시도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더 번져서 타업체들까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뛰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네. 하면서 오늘 시멘트 업체 주가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한일 시멘트가 6%, 아세아 시멘트가 5%, 한일 현대시멘트가 1.3%? 근데 이게 지금 오늘만 오른 게 아니라 최근에 네. 한 일주일 동안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건설주도 좋지 않겠어요? 건설주도 최근에 많이 오르더라고요. 오르죠. 네. 저희 IRP 고객분들한테 건설 ETF 사시라고 안내를 예전에 드렸었는데 네. 이제 슬슬 수익률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건설주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설주들은 해외에서만 안 터지면 따봉이야. 왜 주가가 못 가냐? 해외 사업해서 맨날 깨져. 한 5개 하면 뭐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한 4개로 열심히 돈을 벌어. 그래서 5개째에서 터져. 그래서 말짱 돈 오면 꽝. 근데 안 할 수도 없어. 이 구조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 구조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럼 막 돈을 벌어. 그러다 한번 꽝 해서 다 털어먹어. 이런 계속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얘기냐면 국내 사업만 하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국내 사업을 하면 꽝 날 일이 없어. 아파트의 달인들이야. 아파트 짓는데 달인이라서 원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은 원가율을 하락시킨 겁니다. 이 산업에서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국내 아파트만 지어가지고 한국 건설사들이 상당히 좋은 마진율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겹치면 당연히 건설업체들이 좋아질 수가 있죠. 게다가 가격은 어떻다? 아주 싸죠. 똥값이다. 네. 네, 똥값 영역에 있는 그 업종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뭐 최고 영역이 건설이었잖아. 그래서 IRP 권유를 한번 해드렸던 거고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더 이상 될 똥은 없어요. 바닥똥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던 건데 다행입니다. 네. PER 3배도 막 안 많지. 사던 그런 급종이었잖아요. 그래 PER 셈인데도 안 사요. 안 사. 안 사. 아이씨 안 산다니까. 내년에도 3배일 것 같아서 안 산다고 뭐 그렇지.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네. 그렇지. 아이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좀 업종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사상 최고치 뭐 이런 모습 보이니까 당연히 신용 잔고도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네. 그 과거보다 조금 다른 게 옛날하고 조금 시각을 달라요. 옛날에는 이게 무조건 빨간불이었잖아. 네. 근데 지금은 한 노란불 정도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비율도 고객 항상. 예탁금 비중으로 따져 보면 그렇게 절대적인 거냐 이렇게 보기 좀 어렵잖아. 그렇죠? 고객 예탁금이 신용잔고 증가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 분의 신용잔고로 이 비율로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옛날보다 떨어져 있을 옛날보다 것 같아요. 떨어졌죠. 네, 신용 네. 비율이 옛날보다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잔고는 어쨌든 18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네, 있고 어쨌든 노란불이에요. 네. 네. 여러 증권사들이 지금 대출 한도가 이제 거의 없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위기가 안 됐냐면 증권사의 그 우물들이 요만해. 증권사 캐파가 없어. 이렇게 쪼막선이야. 항상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 후진국이지. 제가 이제 신용이 금융 선진국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거를 전혀 예상도 못했고 이 자금 조달 방법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 마련해. 돈을 못 마련하니까 못 빌려줘.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분에 조금 안전해.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지 않아서 크게 안 터진 건데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 최근 몇 년간 해외 대체 투자에서 다 박살났죠. 네,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대체 투자가 이렇게 몰락을 한 거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건 우리 이제 니주도 있고 뭐 우리 엔터도 밖으로 나가는데 금융이 중국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익희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우리가 중국을 먹을 줄 알았대 금융에서 오히려 먹히게 생겼다는 거죠 지금. 이거 빨리 이거 우리 대우 각성하고 우리 투자의 태도가 대만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걸 빌미로 이걸 시작으로 단초로 해서 해외 한번 나가 봅시다. 네. 네. 해외 있는 거 돈 다 끌어와야지. 다 이렇게 갖고 와야지. 우리 맨날 그렇죠. 물건만 팔아갖고 돈 갖고 오나? 금융으로 다 싹 이러면서 아유, 판타스틱 이러면서 너무 운영 잘해요. 기업들 좋아요.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도 한번 그래 보자. 아 정말. 네.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 관련해서 마이클 버리 대단한 형이잖아요. 엄청난 형이죠. 공매도를 쳤습니다. 실제로 드럼도 칠까? 영화에서처럼. 궁금하네. 네. 이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네, 마이클 버리. 그리고 마이클 한국에도 버리. 투자를 했었던. 네. 12월 2일 날 2.7% 하락 마감했거든요, 테슬라가. 네. 근데 이제 마감 후에 골드만삭스는 완전히 상방으로 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455달러에서 780불로 71%나 상향을 시켰고요. 근데 그동안에 골드만삭스가 중립이었어. 그렇죠. 얘네는 웃기는 애들이야. 그렇다고 얘네 웃기는 애들이야. 골드만삭스 항상 옛날에 저기 그 유가도 그랬잖아. 200불 간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그때부터 떨어졌잖아. 웃기는 애들이야. 네, 그러다가 이제 전문가 얘네가 1등이거든요. 수익으로 그쵸. 별거 없어요, 여러분. 미국 놈들이라고 엄청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 증시각도보다 못해. 우리 나침반보다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높게 봤거든요, 얘네가. 네. 근데 그 딱 공교롭게도 그날 마이클 버리는 숏 쳤다고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면서 이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매출액, 이익, 시가총액 이거를 뭐 엑셀로 쫙 계산해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첨부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뭐 펀더멘털상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붙인 말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테슬라의 높은 주가 수준에서는 차라리 증자를 해라. 그거는 비꼰 거지. 네, 비꼰 거죠. 네, 그리고 투자자들을 향해서는 테슬라 팔아라라고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자기가 공매도 해놓고 팔으라고 하는 거는 빼어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골드만이 맞을지 마이클 버리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 달부터 테슬라를 얘기했던 입장에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증시 각도기가 한마디 할게요. 이거를 자동차 영역에 놓고 볼 거냐 플랫폼으로 볼 거냐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마이클 버리는 지금 자동차 회사들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라고만 비교를 하면 저는 마이클 버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플랫폼 확장이 어디까지 될 것인지 상상의 나래가 현실화된다면 뭐 가능도 할 거는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테슬라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어디까지면 맞냐면 스타링크가 가서 스타링크로 인해서 자율주행 로보택시까지 순항을 하면서 쭉쭉쭉 간다는 것. 앞으로 5년간 순항을 하면서 쭉 간다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네. 가정법. 그건 가정법.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민이 뭐냐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 업계는 이익률이 높지 않은 업종이죠. 네. 그러니까 높은 PER 배수를 줄 수가 없어요. 이익 대비 주가 배수를 많이 줄 수 없어요. 아까 우리 건설업체 3배 뭐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 업체도 뭐 10배 이상 주기가 힘들지. 그렇죠? 5배 주기도 만만치 않아. 대여섯 배 주면 오케이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물론 이건 좀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자동차 업체에서 제가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동안의 전통적인 자동차 업종에서는 높은 마진 얻기가 어려워요. 두 자릿수 얻기도 어렵습니다. 몇몇 업체 빼고는. 그런데 소프트웨어 업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두 자릿수 늘겠죠. 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1억대 정도가 팔리는 자동차 시장, 그래서 2천조, 3천조 시장이 이게 소프트웨어가 팔리는 시장이 되면서 2천조, 3천조 시장이 아니고 5천조, 8천조 시장이 되면 이건 밸류에이션이 달라져야 되죠. 그렇죠. 그건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자동차의 점유율만 갖고 가서는 설명이 안 돼. 이 부분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자동차 업계가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이 되면서 새로운 산업화가 되면 사실 여기서부터 프리미엄 더 받아도 됩니다. 네. 예, 주가 더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건데 그거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진행형이라는 것까지도 인정은 하겠어요. 이제 막 진행형.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서 어떻게 커질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생각 묶음을 여러분한테 던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자동차 산업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일부는 땡겨왔어요. 지금 그 부분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진짜로 그렇게 갈지 또 그 폭은 어디까지 될지 제일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 그 산업의 매출 총액이 어떻게 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산업 전체의 매출 총액. 네, 산업 전체의 매출 네. 총액이 나와야 거기서 어떤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되는 거는 단순히 지금 스마트폰만 생각한 거 아니거든요. 스마트폰만 하기에는 너무 비싼 주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주식이고. 네. 그런데 이제 다른 것 점점점 애가 먹는 영역이 커지니까 이것도 먹겠네 저것도 먹겠네 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있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게 잘 터지면 자동차 시장 어마무시하죠. 역대 모든 산업 중 가장 큰 산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고민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2일 밤에 에릭 가세티라는 LA 시장이 외출 금지 긴급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네, 이전에도 비슷한 명령을 내렸었는데 그 전에는 자택 체류 권장 명령이었습니다. 예. Safer at home, 집이 더 안전하다 이런 음. 명령이었는데 지금은 외출 금지 명령, Stay at home, 집에 있어라라는 명령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면서 LA 시민들한테 문자나 이메일로 이제 통보를 한 것 같고요. 네. 현재 미국 누적 확진자가 세계 1위로 1,4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예. LA가 속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130만 명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계신 교포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잘 견디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백신 나왔으니까 몇 개월 지나면 많이 좋아지겠죠. 그때까지 잘 견디시고 잘 참으시고 힘내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스쿼트 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그렇게 잘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건강 관리 잘 해가지고. 네. 진짜 주변에 이제 막 빵빵 터져요. 지금. 오늘도 이제 여의도에서 다른 증권사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네. 하던데요. 걱정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걸리면 이제 우리 중시각도 TV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요. 큰일 났어. 막 주변에 빵빵 터지니까 저는 걸리면 집에서 혼자 저기 트럼프처럼 마스크 쓰고 하든가 하겠습니다. 집에서. 네. 그러면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